코로나19 관련해서 특집 마련했습니다. 자, 감염내과 전문의 신소영 교수와 현대의학적인 관점으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방향을 좀 틀어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민정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가 한방과 접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중국과 대만 등이 현재 창고라는 전염병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지만 한 글자로 줄여서 표현할 때는 공유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네. 바로 역이라는 한자입니다. 아, 드라마 허준에서 곧잘 등장했었던 역병이 바로 이 역을 말하는 것으로 설문해자에는 역을 백성이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렇군요. 역병.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전염병, 역병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사실 예전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위생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역병이 돌면 마을을 격리하고 하염없이 그 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역병은 과거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전염병 역사를 보면 백제 온주왕 4년에 역병이 돌았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고요. 이후 신라와 통일신라 말까지 모두 30일의 역병의 유행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에는 이질과 학질, 임질, 소아 완두창, 광견병, 급성 편도선염, 디프테리아 등의 역병이 20여회 발병했으며 조선시대인 15세기 대표적인 전염병 유행은 황해도에서 주기적으로 유행한 내척수막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서 잡지 못한 역병도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가 또 홍역이 아닐까 싶은데 홍역은 언제 유행을 했습니까? 네, 18세기에는 천연두를 포함해서 홍역이 크게 유행했는데요. 정조 때 홍역이 천연두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정약용의 마과해통이 그런 치료법들을 정리했던 책이고 실제로 그 치료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기록이 정약용의 글에 나옵니다. 예전에도 이런 병은 별로 큰 돈이 되지 않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양방에서 못하는 치료를 해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약용 본인도 이연길에 홍역 치료로 살아난 사람이었고 마과해통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 역병과 이번 코로나19가 연결고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치료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치료하는,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현재는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치료에 있어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례로 보면 이번 바이러스 치료의 관건은 면역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면역력이란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한 인체 방어 시스템으로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면역력이 강해지면 병원균에 노출되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면역력도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 확진자 41명 가운데 15%가 입원 후 하루 만에 호흡곤란 등으로 숨졌는데요. 네. 뇌에서 면역 신호를 전달하는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 침입 시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정상세포들까지 공격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그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면역력이 강한 젊은 층에서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역력이 아무리 우리 몸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부족해도 문제고, 네,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 한의학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약이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는 말이 많은데 이 말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대해 면역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자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한약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소멸시킨다고 알려진 한약은 상당히 많은데요. 한약에서는 항진균제만큼이나 항바이러스제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인체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계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바이러스학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어 복제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면역학자들은 바이러스 침투 후
방어하는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관련 상황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 후베이성 종합병원에서는 한약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스와 메르스가 창궐했을 당시에도 중국은 한의학 병행 치료를 했었는데요. 사스 당시 중국 병원 의료진 중에 한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전염이 전무했었고 한약을 미복용한 의료진 중 64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WHO 세계보건기구는 사스 발병 당시 치료율을 바탕으로 한의 치료가 사스 감염 억제 및 임상 증상의 개선, 폐 염증 감소, 산소 포화도 개선, 면역 기능 활성화,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를 분석해서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스와 메르스 때도 병행이 됐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WHO 사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사스 발병 건수는 8,422일이고요. 그 중에서 919명이 사망하고 사망률은 1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5,327例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349명이 사망했는데 사망률이 6.6%로 전체 사망률보다 낮았으며 특히 광둥 지역은 사망률이 3.7%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중의학의 공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둥성에서는 처음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중의학으로 같이 치료를 하여 단기간에 안정을 찾은 반면에 베이징이나 다른 지역은 발병 초기 중의학 개입을 차단하고 사태가 악화된 다음에 중의학 치료를 허용해서 광둥 지역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아, 그렇군요. 광둥 지역은 한의학을 병행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았는데 베이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지금 중의학 개입을 차단했다고 하셨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네, 베이징에서는 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의학 전문가들이 광둥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중의 치료를 권하지만 시위생국에서 금지하다가 베이징에서 감염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중의학 참여를 허가하고 중소의 결합 치료를 진행한 이후에 베이징 샤오탕산 병원에서는 680명 사스 환자 중 8명만 사망해서 1.18%의 사망률을 기록하였고 베이징의 통샤오링 교수는 새로 발병한 16례를 중의 중약만으로 다 완치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2003년이었어요. 네. 사스가 창궐했을 당시가. 그때 이제 중의 치료 효과를 확실히 경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도 지금 중의 치료 권하고 있습니까? 네, 사스를 극복한 후 중국 정부는 중의학의 조기 참여가 봉쇄돼서 사스를 초기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광동성 약품 감독관 관리국은 문건을 통해 광동성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지정병원 30개소 중에 중약제제 투해 거원 과립을 임상에 사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지정 병원이 해당 약품의 조제 및 사용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을 테니 사용해라라고 얘기한 게 투에거온 과립. 이건 약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네, 광저우 제8인민병원 중의학과 탄싱화 교수의 경험망으로 연교, 산자고, 금은화, 황금, 대청엽 등 16개 약제로 구성돼서 소풍, 투표, 청열, 해독, 이끼 양음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임상 효과를 확인한 거네요. 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처방한 결과 기침, 인후통, 전신 무력감 등 주요 증상의 소실률이 각각 50%, 52.4%, 69.6%에 달했으며 중증으로 발전한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미 코로나19의 한약을 이용한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거기에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치료로 지금 권장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화중각이대 동제병원은 호북성 맞춤 치료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중의학 진료 방향과 예방 방안을 구분해서 수록한 이번 중의학 진료 방안은
코로나19를 초기 발전기 회복기로 구분하고 추천 중성약 및 처방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중의학 예방 방안으로 추천 처방과 함께 뜸이나 식이요법 등 면역력 증가를 위한 방법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면 중국에서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올까라는 의문도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드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환자가 갑자기 발생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네. 충분한 어떤 의료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처음에 대응을 할 때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중의학 치료가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저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에서 나온 그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 중국 그 발병한 환자들 가운데 몇 프로가 지금 이런 중의학 치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지는 아직 통계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스 때처럼 다 정리가 된 다음에 WHO나 다른 데서 보고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치료에 있어서 뭐 한방, 양방, 영역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환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네. 우리가 고려 대상이 돼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 한의학 치료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한방 치료가 두 가지 관점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힘을 길러주는 것. 다시 말하면 면역을 길러주는 방향으로도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로서도 그다음에 그 몸 자체를 회복하고 그 병원균을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과정 가운데 우리 몸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한약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면역력, 즉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몸의 그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예방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한약 자체가 치료제로서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이러스 학자들도 한약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바이러스 자체의 어떤 복제 기전을 막는다든지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향으로도 한약 치료 제제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쓰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지금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국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제를 아무도 몰라요. 이게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가 임상에 실제로 쓰이려면 그것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급속하게 발전을 했고 얘가 신종 새롭게 나타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약이 지금 더 효과적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의사 분들도 만나시면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그럼 국내에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중국에서는 한국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중의학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한국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중의학은 전염병 관리 체계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양방으로 대책이 없는 사스에 중의학으로 치료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중의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고 후유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염병 관리법 체계 자체를 아예 바꾸어서 중의학을 전염병 관리 체계에 집어넣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손을 씻기든 개인 위생과 함께 건강관리에 힘을 써야 되고요. 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단을 드시고 일주일에 3회 이상 회당 30분 넘게 운동을 하시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마시고 하루 8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민정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